수련원에서 있던 일. 제 친구 피군 이야기입니다. 피군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방학이었고요. 집에서 미친 듯이 뒹굴거리던 피군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선배의 전화였죠. 내용은 4일짜리 단기 알바 뛰어보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심하는 피군에게는 땡큐였죠. 알바는 바로 수련원 조교 알바였습니다. 경남에 고성이란 곳이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곳이죠. 바닷가라서 수련원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일 동안 조교로 알바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죠. 원래 매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빠지게 되어서 사람이 하나 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원 특성상 조교가 부족하면 그만큼 사고가 터질 위험이 커져서 사람 수를 꼭 맞춰야 한다는군요. 그것도 4일에 20만원. 원래 30 정도 되는데 피군은 대타였기 때문에 20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교육이 많았던 터라 인명구조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피군은 없었거든요. 대신 피군은 모든 운동을 잘하는 스포츠맨에다가 기럭지도 180이 훌쩍 넘고 수영도 잘했기에 그 선배는 대타로 적합한 피군을 섭외했습니다. 드디어 알바 당일 그 선배의 차를 얻어 타고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수련원에 도착해보니 시설도 굉장히 좋고 앞에 완전 트인 바다라서 전망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와, 여기 대박이네요. 그치? 난 군대 제대하고 여기서 매년 알바를 해주지. 우와, 좋겠어요. 일당도 세고. 그래, 너도 인명구조 자격증 따서 여기서 매년 알바해. 4일하고 거의 30만원인데 대박 아니냐? 근데 완전 인적이 드문데 콕 박혀있네요. 혼자 오래도 못 오겠어요. 그치. 아까 보인 슈퍼 그게 다야. 주변에 집 한 채 없어. 에? 슈퍼요? 오다가 담배 산 그 슈퍼요? 어. 여기서 걸어가면 대략 3, 40분은 걸릴 거야. 아, 그럼 말이라도 해주시죠. 간단히 먹을 거라도 사게. 야, 담배만 있으면 됐지 뭐 먹을 걸 사. 하긴 그렇긴 하네요. 그렇게 피고는 수련원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앞으로 3박 4일 동안 준비해야 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에? 이게 뭐예요 형님? 와 진짜 너무하네. 휴, 나도 이럴 줄 몰랐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수련원에 아이들이 도착했으나 전부 남자 중고딩들이 우르르 내리더랍니다. 와 나도 이렇게 남자들만 온 건 처음인데. 아 나 예쁜 여고딩들을 바랬건만. 야야 그래도 남자들만 있는 게 우리도 훨씬 편하다. 큰 사고는 전부 여자들이 내거든. 우리가 어찌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군대 입대 전 피부는 남자아이들과 여름에 미친듯이 공차고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배는 피군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야,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기합 좀 팍팍 줘라. 원래 마지막 밤에 애들이 잠 안 자고 술 처먹고 설치거든. 조교들이랑도 친해졌겠다 싶어서 장난도 치고 오늘이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날이다. 알겠지? 야, 인상 좀 쓰고 소리 지르면 찌그러지겠죠? 그렇게 취침 시간인 9시부터 12시까지 피군이 2층을 담당해서 순찰을 돌았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는 선배가 돌기로 했고요. 피군은 12시까지 5분 정도 남은 걸 보고 교대를 하러 가려다 갑자기 신호가 오더랍니다. 큰일 말고 작은 일요. 피군은 화장실로 가려다 복도도 불이 다 꺼져 있고 양끝 화장실도 불이 꺼져 있으니 뭔가 꺼려지더라고 하더군요. 평상시 남자다움을 강조하던 피군이라 괜히 자존심이 상하더랍니다. 참나,
남자가 이까지 것 가지고 쫄아가지고 되겠나 이거. 에. 이러면서 굳이 불도 안 켜진 화장실로 갔죠.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잠시 건물 구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양쪽에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냥 두기엔 아까운 공간이라 화장실로 만든 것 같은데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남녀 같이 쓰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 로비에 있는 화장실은 커서 남녀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출입문은 1층 로비 가운데 유리문 하나가 있는데 그곳은 새벽까지 직원분이 감시를 하고요. 유리문도 잠겨 있는데 유리문을 강하게 미치거나 차면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급하게 불을 켜고 피구는 가운데 칸에서 시원하게 일을 치르고 있었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죠? 소변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피군도 남자였던 터라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아래쪽을 보며 볼일을 보고 있었더랍니다. 근데 고개를 숙인 피군의 시야에 이상한 게 반짝거리더랍니다. 순간 피군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 뭐지? 반짝거림은 피군의 눈높이에 있던 액자. 피군은 용기를 내서 액자를 봤습니다. 이거 뭐야? 피군은 순간 숨을 들여 마시며 놀랐습니다. 반짝거림은 액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뒤, 즉 좌변기가 있는 변기칸에서 나고 있었죠. 다들 아시죠? 문을 잠그면 빨간색으로, 문을 안 잠그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잠금 장치. 그게 혼자 파란색으로 쓱 갔다가 빨간색으로 또 쓱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랍니다. 액자에 비친 모습에는 흡사 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 보인 거죠. 피부는 그대로 1분 정도 서 있었습니다. 물론 볼일은 이미 끝마친 상태로요. 진짜 계속 슥탁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피구는 지퍼도 올리지 못하고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피군의 머릿속에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첫째, 귀신이다. 둘째, 애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로는 순찰 전에 선배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 요즘 휴대폰에도 플래시가 나오니까 분명 두세 명이 저 안에 있다가 날 놀래켜 주려고 그런 걸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짜냈습니다. 더더욱 피곤을 갈등하게 한 것은 저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면 다음날 애들이 비웃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하더군요. 야, 저 자식 어제 쫄아서 그냥 가는 거 봤냐? 이러면서요. 그래서 피구는 발로 살짝 변기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강하게 밀면 안에 있던 아이들이 다칠까봐요. 툭. 문이 소음을 내면서 열리더랍니다. 문이 활짝 열렸죠. 피구는 급히 당황을 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피구는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왔죠. 안에 있던 것은 피군의 예상을 벗어났던 어떤 여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을 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급히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두세 걸음을 걷다가 울면서 복도를 가로지르며 뛰었습니다. 복도를 광속으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다가 교대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서 확인하러 온 선배를 보고 놀라 기절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죠.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피군이 문을 열자 안에 여학생이 앉아 있더랍니다. 손도 가지런히 모은 채로요. 여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네요. 녀석이 순간 여자인 걸 파악하고 얼른 고개를 돌렸고 너무 당황을 한 피부는 막 굽신굽신 미안하다고 하고 훌쩍 나왔죠. 그리고 세 걸음 정도 걷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 웬 여자? 순간 눈물이 살짝 나더라네요. 그리고 정신이 좀 들면서 머리가 굴러가더라네요. 약 1초 만에 상황이 파악이 되고 울면서 뛰었답니다. 발이 안 떨어져서 소리도 질렀답니다. 녀석이 그 여자가 귀신이라 판단한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잠금 장치가 앉아서는 결코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는군요.
손이 쭉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앉아서 절대 그걸 돌릴 수 없었던 거죠.